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어떤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지 이제 선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뭐 정치 테마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즘 그래도 AI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시나 저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 종목 선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립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내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또 투자하는 종목이니만큼 잘 또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오늘 금요일 기사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긴 했거든요. 물론 뭐 요즘 AI 관련해서 사부님께서도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AI는 멀리 보더라도 물리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AI는 아니지만 XR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뭐 확장현실 헤드셋 관련해서 뭐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 요즘 흐름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오늘도 좀 되게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이런 AI 섹터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부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AI는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발을 들여 민 네. 거지 네. 본격화돼서 성숙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음. AI가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는 정도이고 앞으로도 인프라조차도 더 깔려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먼저 선도를 하고 있고 네. 미국 시장 자체에서 AI 인프라를 까는 하드웨어적인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기업으로 넘어가서 주가의 움직임이 한 달 전부터 네. 강하게 네. 푸시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을 하면 물론 엔비디아 그죠? 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같은 것들이나 이런 자기네들이 뭔가가 또 장악력을 가지려고 아무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네. 혹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나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이 좀 정체됐죠. 네. 아주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정체되어 네. 있죠.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약간 지금 흐름이 살짝 정체되는 그러니까요. 분위기. 네. 그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이 AI 이제 서비스 어. 기업들이 툭툭툭툭 튀어 나가는 부분들이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구글 그죠? 알파벳이나 뭐 이런 기업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갔던 종목들이 올랐었어요.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일반 고객들,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부분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좀 따라간다고 하면 AI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기업들을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예, 또 이번 사태 때문에 그죠? 비상적으로다가 그냥 탁 비상했던 주식이 팍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어쨌든 큰 위기를 넘기고 네. 지금 좋은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네. 어떤 섹터에 선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정도는 AI에 엮여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좋아요.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그때 뭐 사부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코난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요즘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우리 유시아 본부장님도 엠노 아. 정말 이거 빠지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죠? 이런 사태를 맞이했으면 크게 빠질 만도 한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전혀 밀리지도 않고 올라갈 때는 또 탄력 있게 네. 금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역시 좋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뭐 오픈 엣지 뭐 이런 것들도 와. 내려갔다가도 금방 아주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던 걸 지금 며칠 만에
되려 이번 사태로 살짝 밀렸던 것보다 되려 올라가는 게 더 큰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루닛 같은 종목들이 전혀 뭐 밀렸어? 내가 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강세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갈 자리 많이 남아 있어라고도 좀 생각 들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제 네네.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네. 다가와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상당히 좋아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동안은 그 어떻게 보면 AI를 네. 어디다 써먹지? 네네. 가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기술은 있어. 오 좋아. 이건 알았는데. 일반인 네네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AI를 어디다 써먹지? 네. 라는 이제 부분들 신기하다 물어보면 다 질문도 대답해주고 네. 뭣도 해주고 하긴 해 코딩도 해준대. 근데 제가 한번 그거를 써보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개발 그 코딩하는 거를 모르니까 얘가 코딩 해줘요. 야 내가 영어를 하루에 100문장씩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파이썬으로 이렇게 해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해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이썬 돌려보면 돌아가요. 네, 돌아갑니다. 근데 잘 모르겠던 거예요. 거기서 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더 제대로 꾸며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이건 진짜 개발자들이 가능한 것. 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먼저 사용들을 했죠. 여러 가지 그 회사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먼저 갔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디어 챗GPT 오픈 AI에서 소라를 또 이제 오픈을 했죠. 소라. 그러면서 그동안 20불 받던 걸 200불 받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돈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 먹통이 투자만 됐었대요. 네, 와. 투자만 계속 하다가 네. 도대체 돈 언제 벌어? 라고 했는데 음. 고려 되니까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쵸.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야 나 200불 내더라도 하고 싶어. 근데 기다리세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기다리세요. 저도 이거 20불짜리 할 때 맨 처음에 할 때 2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열었어요. 아 진짜요? 나 지금 돈 낸다고. 돈 내면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식적으로. 네. 근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래요. 돈 돈 있어도 내- 사용 어, 못하는. 그렇죠. 돈 있어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 어쨌든 200불이니까 10배가 됐잖아요. 기존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걸 보여줬다 이제.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AI 회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거. 뭐가 부족하냐면 미국 AI 회사들. 네네네. 오. 자,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고 과학적인 문자인데 네. 한국 말은 매우 어려워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불다 영어로 뭐죠? Red. 네. 불구족적하다 영어로 뭐죠? So red. 많이 완전히 뻘겋다 어. 뭐죠? 레드예요. 다 레드. Very red. 레드, 딥 레드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는 이건 네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감성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안 되죠. 한국인의 정서와 이게 막 노을을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그런 네.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막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감성, 요 가슴 속에 푹 우리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한 같은 거를 할 수 없는. 몸으로 다 표현을 해주신다. 그래서 번역을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챗 GPT를 쓸 때도 우리가 그 챗 GPT에 직접 한글을 쳐갖고 할 때의 성과보다 이거를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일본어를 그렇게 넣었을 때가 훨씬 성과물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많이 보완이 되겠지만 네. 역시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야 미국이 압도적으로 너무 잘해버리면 야, 한국 기업들 AI 기업들 못 쓸 때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AI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근데 국가 전략적인 산업들이 있잖아요. 방산이랄지 네. 국방의 어떤 부분들이랄지 국가의 기밀적인 부분이랄지 회사의 기밀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AI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은 그 어떤 요 작은 부분에서 네네. 있던 것들이 이제 쓱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네.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하는 그래서 맞아요.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것들 또 잘 갔던 것들 그냥 보면 된다. 뭐 솔트룩스든 코난이든 뭐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루닌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이제부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저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올 초에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조금 뒤늦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애플이 네. AI 챗 GPT를 탑재한다. 네. 뭐 업그레이드 됐다 얘기 나왔고 삼성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노트북에 네. 삼성 노트북에 AI를 탑재한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뭐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나오겠네 해서 하드웨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챗GPT를 검색을 해보고 챗GPT를 사용을 해보는데 제 컴퓨터가 2년 된 컴퓨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스마트폰으로 어떤 AI 서비스 같은 거 뭐 제미나이인가요? 구글이 네. 뭐 이런 거 이게 깔아놓고 써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AI가 기업이 그걸 돌리기 위해서 방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걸 돌리기 위한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어떤 그 뭐랄까 수요는 전 되게 늦게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스마트폰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따라 붙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PC방 갈 때 붙어 있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게임됨? 그치. 최근 게임됨. 네. 아, 그래요? 배그 잘 돌아가.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뭐 잘됨.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사양이 높으니까 그쵸, 그쵸. 최신 컴퓨터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사양이 높다는 거. 네, 네, 그쵸.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모바일 게임도요.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모바일 게임 하려고 스마트폰 바꿨어. 안 돌아가. 그렇죠. 그때는 맞아.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모바일 게임 하려고 스마트폰 바꾼 사람 없잖아요. 네. 이미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그럼 AI 서비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AI 서비스가 내가 내 컴퓨터에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소라든 뭐든 그 서버에 들어가서 구동시키는 거죠. 얘네가 만들어준 걸 나한테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소라 같은 작업을 하려면 네. 엄청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왜? 뭐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지. 작업 편집. 우리 이 컴퓨터도 되게 좋은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방송용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내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 약간 느린데 이쪽 좀 바꿔볼까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수요가 확 붙을 때 교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잘 만드는 좀 우리 실생활에 진짜 그쵸. 도움이 되고 네. 이거 바꿨을 때 진짜 더 좋네? 네. 라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더 앞으로 진짜 잘 갈 가능성들이 있겠네요. AI 시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훅 바뀌고.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도 그거 검색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네요, 진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 서비스가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주가가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아직 전고점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되는 거라면 전 고점을
넘어가죠. 아, 그쵸. 이게 산업이 정말 이제 시작이고 네. 가는 거야. 이들의 세상이 오면 뭐 네. 갈 수밖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새로운 산업 새롭게 부각됐을 때 우리 과거에 조선주가 그러했고요. 조선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 됐다. 그랬을 때 2001년도부터 반짝였다 다시 죽였다가 반짝였다 이걸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 4년, 5년, 6년 쭉 가면서 거의 100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산업이 엔터예요. 뭐 이따가 엔터 얘기도 한번 네.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예를 들요 SM이라는 주식이 그동안은 엔터 산업이라는 게 그냥 딴따라 어쩌고 막 그랬어.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폴짝 한번 뛰었는데 네. 그러고 죽였단 말이에요. 다시 어마어마하게 다시 죽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700원에서 7만 원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배당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때 당시 7만 원까지 갔습니다. 700원, 7만 원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계속해서 산업 자체가 더 커지니까 다시 이런 상승을 하잖아요. 700원에서 15만 원, 16만 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오르고 내리고 어떤 부분들일 수 있고 AI 산업이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를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산업 자체는. 네. 그죠? AI 산업 자체는 아마 로봇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맞아요. 이제 하나하나 개발하고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이 퍼쳐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듯이 사용되는 상황 나오면 이게 여기는 약간 간격이 길었지만 이 간격이 길 것 같지 않아요. 네. 요즘 진짜 또 기술 개발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훅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지금 정치 이슈나 뭐 경제 상관없이 일단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AI 섹터는 여러분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관련 수출주라든지 뭐 엔터주 뭐 화장품주 잘 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중국 부양책 관련된 종목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그죠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네. 최근 화장품도 좋고 네. 우리가 그 수요 라이브 때 네네. 우리 이슬이 팀장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맞아요. 봤어요. 현지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위기를 빨리빨리 좀 나 캐치를 중국어를 욕해. 그래서 욕인지 아닌지 못 알아. 자꾸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욕인 것 같은데. 느낌은 억양 근데 같은 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이 욕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 가끔. 자 아무튼 우와. 그래서 중국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번엔 소비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국경절 직전에 네네.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막 이랬을 때는 소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요걸 해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표현되었고 이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데 엄청나게 많이 푸는 돈이 제대로 그 적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어떤 증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걸 우려해서 부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시장만 미친 듯이 한번 딱 튀었죠. 요번에는 어쨌든 그런 경기 부양을 소비에 좀 맞춰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일단 그 전에는 아무리 그죠 국경절 때 그때는 우리가 중국 소비주가 안 올랐어요. 거의 다 안 올랐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다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화장품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게임주 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자산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게임 산업에서도. 택진이 형. 네, 그다음에 또 뭐 아니 이제 선수들도 있고. 그쵸. 아유, 그죠. 엄청나죠. 가장 유명한 선수가 요즘에 페이커. 네. 페이커가 왜 페이커인지 알아요? 페이커가 왜 페이커예요? 네, 왜 페이커가 왜 페이커인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페이가 커서. 네, 자 아무튼 돈을 많이 벌어서 페이가 커서 그렇답니다. 아무튼
아 대박이다. 게임 그 스타일이 그 네. 남을 기만하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네네. 페이크를 잘 써서 페이커라고 아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요. 아니 게임 잘 알지 않으시는? 네. 음. 아무튼 그래서 게임 주도도 좋고 지금 엔터. 아, 저는 또 엔터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 엔터와 같은 이런 산업군들이 간다. 근데 오. 여행이나 이런 쪽들은 별로 그쪽으로 면세나 여행 쪽은 저는 그쪽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 많이 넘어와서 뭐 카지노 이런 것도 별로일 것 같고 아, 오로지 그냥 한알령이 풀린다거나 엔터가 네. 그동안 중국 쪽 매출이 매우 줄었어요. 음. 그리고 일본은 원래 컸어요. 음. 그 다음에 이 미국 쪽이 많이 늘었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일본이 갑자기 줄어들고 미국이 줄어들고 중국이 커지고 이건 아니죠. 커져 있는 시장은 계속 커져 있어. 거기서 중국이 다시 더 커지면 네.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산업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오. 요거 YG 엔터. YG 엔터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금요일 기준에 매우 가파른 상승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목요일 날 이 종목을 이제 목요일 날 뽑아놓고 지금 이제 이거를 좀 네네.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오늘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어. 금요일 날 좀. 근데 왜 그랬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2025년을 네. 어떤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가야 될까? 그럼 앞서서 우리가 아까 AI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산업. 이건 시대의 흐름이야. 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산업군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점 있는 기업들 이런 거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네, 가야 네. 되는 그런 기업들. 뭐 조선이랄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만 잘하는 거. 대체 불가. 네. 한국이 제일 잘해. 그럼 결국에 K-컬처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K-푸드 중국 놈들이 중국 만들면 중국 놈들이 저 김치 만들면 그게 김치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그렇죠. 일본 애들이 김치 만들면 그게 김치예요? 기무치지. 예, 그죠? 그런 것처럼 한국만 잘할 수 있는 거. 한국만 잘하는 거죠. 그러네요. K-팝 어.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왜 YG 엔터냐라고 보면 아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은 음반 산업 이런 것들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탄핵 부분이 가결이 되면 네. 그동안 눈치 봐서 네. 못 갔을 수 있는 아. 분위기가 풀리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2016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탄핵 네. 분위기랑은 좀 달라. 어. 예, 달라요. 그리고 요번에 뭐 무슨 거의 막 그 집회 현장 가 보면 노래 부르고 맞아요. 막 그 뭐 탄핵이답이다 네, 하면서 막 거의 노래도 콘서트 부르고 막 콘서트 버금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게 외국인들 눈에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없어서 시위 문화가 예, 정말. 까딱 잘못하면 어떤 미친놈 때문에 우리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약간 이렇게 될 뻔했는데 되려 이 시위 문화를 보고 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없구나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되게 신기하죠. 축제 분위기야. 그렇죠. 신기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때문에 우리 연아 씨도 타격 입었잖아. 뭐 행사 행사 취소되고. 취소되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내일 탄핵이 되면 일단 행사 취소는 안 할 거 아니야. 연예인들도 공연 지금 성수기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정말. 뭐고 정말 송년회 엄청 디너쇼 막 이런 거 어, 하고 지금 검색해 보면 식당 같은 또 예약이 다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약 취소. 무겁게 덮친 계엄령 아이, 공포.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근데 만약에 내일 탄핵이 되면 약속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연말 행사가 네. 모임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랬어요. 그 방송국 그 회사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못 갈 것 같다. 왜 못 오니? 아니 뭐 이런 분위기인데 가서 술 먹고 하기가 만약에 오늘 탄핵이 통과되면 갈 텐데 그게 아니면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 사람이라는 게 내가 방송에다 대고 이거 문제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가서 막 술 먹고 이럴 순 없잖아. 대신 통과하면 술 먹나? 먹지. 먹나? 통과하면 우리 저기 약간 분위기 좀 내나요? 연말 분위기? 우리 지난주에 네. 주말 전략 얘기하면서 네. 탄핵이 가결될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다가 자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아. 여러분 다음 주 괜찮아요. 여기서 절대 주식 팔고 던지고 왜 안 돼? 오히려 이거 좋아 했죠. 네.
근데 우리도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약속을 드렸죠. 혹시나 상황이 급박하면 저희가 일요일 날 라이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 지켰어요. 아 진짜 두 분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딱 우리 또 오셔가지고 그래서 스포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안 되면 또 라이브 하나요? 또 라이브 해야지. 만약에 아, 안 되면 또 우리가 또 긴급하게 네. 일요일 날 또 라이브 아무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엔터주는 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쵸. 엔터주 사도 되는 거지. 오. 분위기가 네. 될 것 노래를 같은 거예요. 마음껏 틀어도 되고 마음껏 네, 불러도 될 네,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네. 왜 YG 엔터를 보느냐 네.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의 가수들 중에 혹은 K-팝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해진 가수와 노래가 뭐죠? 유명해진 많이 가장, 이제 붐을 타고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블랙핑크의 로제 네. 아닐까요? 로제 아유. 아파트 그죠? 옷도 그다음에 노란색 넘버 원. 입었네, 지금. 어? 옷도 노란색 로제 입었어. 색깔이 아, 자 블랙핑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 로제 한 명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블랙핑크 완전체가 내년 상반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랙핑크 하면 또 이제 남자 그 세계적인 그룹 뭐 떠올릴 수 있어요? 블랙핑크 남자요? 아니 블랙핑크가 이제 여자 그룹의 세계적인 오. 그룹이면 남자는 남자 누가 있었지? BTS. 아, 오 BTS. BTS는 하반기에 완전체. 내년에 이슈가 하반기. 많네요. 상반기 블랙핑크, 하반기 BTS. 꽉 잡혔네. 그러니까 일단은 YG. 아, 그다음에 하반기 전에 하이브 정도 어. 생각하면 내년 엔터 산업이 네. 나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국내 사정은 지금 아까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네. 막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이태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이태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와 진짜 걸러 임대 다 비어 있어. 이 명동은 살아났는데 이태원은 근데 이태원 확실히 또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었어. 아직 예, 이태원 예, 참사가 완전 히 정리가 안 되니. 근데 그 골목을 맞아. 지나는데 진짜 작은 골목인 거예요. 그 골목이. 아무튼 어쨌든 이 상황에 무너져 버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녹아서 네. 나자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요. 자영업자분들 사실 생각해봐요. 지금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회 현장 국회나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이 연말에 야 우리 모임하자, 만나자, 어디 식당 예약할게, 뭐 할게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저기 가 있는데 아. 어디 식당에서 가서 자영업자 분들 매출 올려주는 상황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이게 이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맞죠. 어쨌든 이게 빨리 풀려서 네. 야 이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자, 네. 가족 모임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오늘 되게 많이 올랐고 게임도 네. 좋고 다 좋은데 엔터 쪽에 또 오. 그중에 또 한번 이런 정도 한번 보면 어떨까 와. 생각이 듭니다. 사부님은 엔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쪽을 좀 눈여겨 보시나요? 근데 뭐 저도 엔터 쪽을 좀 반대로 아 생각하고 그래요? 있고 오. 그리고 사실은 네. 이번에 또 이제 오늘 보면 중국 증시가 좀 밀렸어요. 상해 증시가 오늘 2%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홍콩 증시도 한 2% 정도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홍콩이 그 중국이 내수 진작한다 그러면서 올라갔던 걸 좀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다음 주에 중국 소비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증시가 빠졌으니까. 근데 저는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는 약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걸 즐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면 네. 분위기가 다시 즐기는 쪽으로 가니까 전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연아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카카오 게임즈 그게 진짜 엄청난 거야? 난 잘 몰라서 지금- 오늘 폭등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굉장히 또 관계자를 알고 있는데 네. 전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롤 행사에 가 있어요. 롤 행사에 그래서 가 있어. 지금 또 네. 되게 유명한 행사에 가 있어서 지금 전화를 할 수 없지만 그 패시오브 액자 이름이 뭐지? 맞대 액자 무슨 나 무슨
사진 네. 액자인 줄 알았어. 패시 오브 엑자일이라는 지금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네.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 뭐라 하죠? 그 출판 뭐 그걸 따와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같이 지금 판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개발자의 마인드도 너무 좋고 이 게임의 스토리들도 되게 탄탄하다고 굉장히 또 그 유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PEO가 어려운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뭐 스트리머들이 다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스트리머가 할 많거든요. 정도면 진짜 아니야 진짜? 네, 그리고 그 가수에서 서인국 씨가 PEO의 완전 광팬이세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재밌게 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완전히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완전 급등을 했죠. 카카오 게임즈가요. 네. 이런 거지 같은 주식이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주식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이 어디 다 있나 싶을 정도 거지 같은 주식인데 네네. 역대급 그 거래량과 함께 오늘 그나마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한 27%까지 한번 올라가 봤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밀리는 것도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물이 많아. 이거에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오기만 하면 난 패드기 차지 올라오기만 하면 난 패드기 차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네요. 한국 증시 떠난다 어쩐다 하는데 물려갖고 못 떠나고 있는데 아우 잘됐다 씨 올라오면 팔 근데 그 물량을 소화만 되면 상당한 이제 탄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그러니까 되긴 해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저희 단톡방에 있는 방에 물어봤어요. 오.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래머도 있거든 게임 네, 만드는 그래요? 회사 다니는. 그러면 있어요. 네. 있는데 네. 뭐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진짜요? 애들 다 알고 있었더라고. 진짜요? 그리고 재밌다. 우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튜브 BJ들 뭐 BJ라고 표현할까요? 맞아요. 스트리머들이 네. 다 이것만 중계한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 하면서 순간 생각이 든 게 넥슨 게임즈가 얼마 전에 그 이때 그 여름에 내 이름 게임 이름은 까먹었는데 약간 콘솔 게임 같은 거 출시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때 한 15,000원 하던 게 한 3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넥슨 게임즈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거래량 보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더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윗꼬리를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그래요.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꼭 카카오 게임즈뿐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크래프톤도 좋았고 그리고 시프트? 뭐 시프트 업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 업서브님이 아는 분 회사는 빼고 그 회사는 폭락했어. 그러네 오늘 프로비스가 오늘 좀 네, 오늘 그 회사는 폭락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컨텐츠 개방 이런 것도 이슈가 같이 맞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물어본 게 엔터주하고 또 컨텐츠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카카오 그룹이잖아요. 요즘 카카오 그룹이 또 엄청 잘 가고 있어서 카카오 그룹 잘 같이 가고 또 있죠. 덤으로 해서 올라가는 덤으로 이슈도 해서 있지 갈 수도 않을까. 네. 카카오 그룹이 잘 가는 이유가 네. 윤석열 정권에 네. 억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네. 이제 기지개 피나 약간 그런 억울했다. 그래서 그 카카오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그런 이유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 뭐 자체가 카카오뱅크 그렇고. 다 네. 같은 그룹이니까. 좋습니다.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도 좀 심리가 우리 지금 증시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도 다 이제 우리 엔터주라든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게임주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거를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정치 테마주가 그래도 이번 주에 엄청 더 잘 갔었다가 오늘 약간 좀 쉬어갔나요? 그랬는데 오늘이죠. 지금 영상 올라가는 오늘 밤에 오후 4시쯤에 표결이 가결이 돼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정치 테마주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이제 그 판단이 이제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지금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런 느낌을. 네.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뭐만 하면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뭐지? 저 대통령은 뭐지? 뭐 김건희는 뭐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마도 탄핵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아마 대선주가 좀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제가. 맞아요. 그래서 올해 어릴 5월, 때부터, 6월 네. 그 5월 달에 한번 그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아무래도 대선주를 좀 보고 매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좀 가장 대장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그냥 합성 전략 갖고 있듯이 네. 왜 어차피 얘는 풀이 감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근데 갖고 있어야 이거를 갑자기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대처를 하고 딱 해.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동신건설이 그때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급락했을 때도 그냥 들고 있었어요. 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한 30%까지 갔었어요.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갑자기 갈 때는 점상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따라 붙냐고.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 주말에도 그랬죠.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그랬죠. 따라 붙으셔야 된다고 네. 할 거면. 네. 네. 그죠? 그리고 또 급등해서 갔잖아요. 와. 진짜 갔잖아요. 대박이다. 네. 제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니까 저는 2월 10일 날 자 이제 저는 일단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이전 대선이 있었을 때 고점을 왔습니다. 그걸 넘어갔으니까 저는 일단 71,000원 정도에 일단 전량 매도하고 네. 밀리면 다시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려서 왔어요.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앞방에 올라갈 때는 확실해. 앞방에 한 번은 이건 쉬워요. 네. 따라 붙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꼬꾸라졌을 때는 자 봐봐요. 동신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하루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종목들이 또 그 다음 날 또 거래 정지가 있었고 네. 또 풀리고. 근데 여기에서도 급등해서 점상 날아가니까 거래 정지가 있었어요. 이날이겠죠. 네. 거래 정지 풀리니까 급등해서 상한가로 출발했다 그날 쫙 밀렸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그래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나고 다시 올랐어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얼마나 싸게 잘 갖고 있느냐. 근데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 왜? 애초에 이런 상승 자체가 뭡니까? 비상식적인 상승이죠. 상식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로 설명해서 저걸 그 시세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과거에 이런 종목을 매매해봤던 경험으로 지금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전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거 갖고 가야 돼, 뭐 해야 돼, 조금만 더 갖고 가봅시다. 이번에도 따라 붙어야 돼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선수의 영역입니다. 이제 저는 할 건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까딱 내가 잘못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20%도 맞아요. 금방 쳐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 그거 견딜 자신 있어. 나 거기까지 빠지면 최대한 난 단가 낮춰놓고 한번 올라갈 때 또 나 관리 잘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근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무슨 뭐 수출 이슈라든지 뭐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탄탄한 이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수급으로 들어가냐 마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박성이 좀 강해서 이제는 약간 근데 네. 대신에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이제 인물주들이 중심으로 언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정치인의 네. 학연, 지연 아니면 뭐 어디서 뭘 해봤다 뭐 등등등등. 네. 나중에는 또 결국에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는 건 정책주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하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땅 약간의 막 파고 대한고래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아니 대왕고래 말고 땅을 파고 네. 지하화 하니까 대한민국이 움직였던 것도 맞지. 정책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에 네. 있어서 그 종목들을 네, 네. 또 한번 선별하고 대신에 지금의 인물주들이 급등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다만 이제 그래도 나중에 그 정책이 또 실행이 되는 뭐 기대감들이 이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이제 이 땡땡 누구 또 누구의 정책이 어떠했는가 어떤 정책주들이 있었는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그것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약간 정치 테마주 조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아니 뭐 반대를 위험하다, 떠나서 이런. 지금은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미리 수익 난 사람들이야 대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미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될 가능성은 99% 보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이 이벤트가 소멸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된 거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눌렸을 때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연말 랠리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테마주들이 힘을 못 쓸 수도 있어. 이제 실질적인 그런 그쵸? 종목들이 힘이 네, 아까도 강하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가 움직일 때 내 네. 계좌는 안 움직이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흐름의 변화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테마주보다는 실적주라든지 대형주 그리고 좀 이슈가 있는 쪽 뭐 이슈라는 게 중국 소비주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미국 관련돼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시장을 대응하는 게 네. 남은 12월 그럼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중요 네. 이벤트. FMC와 BOJ.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그 눈치를 볼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FMC는 거의 뭐 90%, 95% 확률로 금리 인하한다.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가 돼 있는데 그래서 FMC의 중요도보다는 BOJ에서 혹시나 그렇죠. 혹시 하고 금리를 만약에 인상해 버릴 경우 아, 초치는 어. 초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다시 될 수 어렵네요. 있거든요. 네. 네네. 어쨌든 얘네들이 지난번에 그 금리 동결을 하면서 BOJ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말을 좀 바꿨어요. 그 전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간을 두고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도 12월에 BOJ를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제 얘기한 건 아닌가. 근데 그것만 잘 피하면 네.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달에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중론이 또 그게 있긴 합니다. 중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네. 평가하는데 얘는 워낙에 알 수 없는 애들이 또 일본 개코 원숭이들이라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 4시에 있을 그 표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결에 맞춰서 월요일 시장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래도 연말 랠리를 좀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섹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따가 표결에 관련된 좀 결과에 따라서 뭐 일요일 날 뭐 갑자기 라이브를 그런 얘기 하지 해드릴 마 제발. 그럴 일 없기를 바라면 하지만 네.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상황이 또 뭐 기대가 다 되면서 이 플러스에서 해소가 되고 좀 기대감이 올라간다 싶으면 저희 또 월요일 날 좋은 또 모습으로 저희도 네.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월요일 8시 라이브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매일매일 또 사부님께서 매일매일 또 장중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8시 반에서 일어나자마자 사부님 방송 바로 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떨 것 같다 약간 분석으로 같이 시작을 하니까 또 든든한 우리 사부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소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유창희 본부장님 미남 주석에서 쏙쏙 너무 잘 올라와서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요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핵심들을 잘 짚어주시니까 미남 주식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날 뵙지 말고 우리 월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좀 뵙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간 노래 부르면서 끝낼까요? 단내기 답이다. 단핵이 답이다. 자, 단핵이 답이다. 네, 여러분 네.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